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아제약.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새누리당의 인재 영입은 없다. 인재 등용만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인재 영입을 인재 영입이라고 해야지 왜 등용이라고 하나 반박했는데요. 요새 정치권을 보면 말장난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알쏭달쏭한 말들만 난무하는 것. 그거는 생각은 복잡한데 명분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명분과 속내를 일치시키면 이런 현상 없어질 텐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그건 불가능하겠죠? (30% 지지율 과분하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30% 밑으로 내려가게 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양당 체제를 깨고 강력한 제3당을 만들겠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잠식할 가능성이 큰 건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지지층을 잠식한다는 것, 이것은 선거에서 필요한 중원에서의 싸움이 그만큼 치열해진다는 거겠죠. 그런데요,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전력 부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말이 단순한 허풍으로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 있겠죠. 재판부의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아 세종대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박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논란을 빚어서 지금 현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민참여재판은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겁니다. 소수의 판단보다는 집단 이성에 의한 판단이 정확하다는 건데요. 자, 집단 이성, 과연 이번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혜환입니다. 예, 코스피가 2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공세 2%대 급락세를 보였는데 말이에요. 어제 진짜 가슴 철렁했던 분들 많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주저앉은 건데요. 예. 그 코스피가 전날보다 44.19포인트 내린 그 1845.45로 잘 마감했습니다. 예. 작년에 중국 그 증시가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최대로 내려앉은 거죠. 예. 일단 뭐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낙폭이 키워져 장중 한때 1830.06까지 밀려나기도 했었고요. 예. 이유는 뭐 국제 유가 하락,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악재가 증시에서 자금 이탈을 가속했다. 항상 이렇게 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뭐 이거 IMF가 더군다나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3.4%로 수정 전망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예. 우리로서는 늘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화되면은 이렇게 철렁한 거죠. 예. 뭐 홍콩 항생 지수도 8,000선 내주면서 폭락하고 일본 증시도 3% 넘게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 전체 다 동반 하락하게 됐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제 2,300억 원치 내다 팔면서 순매도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예. 정말 꽤나 철렁한 사람 많았죠. 예, 외국 자본이 근데 아시아 쪽에서 많이 빠져나간다. 지금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걱정인데 또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신용 등급 하락 추세가 과거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수준이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계속 뭐 경제 관련해서 걱정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국기업평가가 어제 2016년 국내 크레딧 이슈와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조선, 해운, 철강 등 업종에서 주로 신용등급 하락이 많이 일어났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우량했던 기업들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올해 글로벌 그 금융이나 경기 변화 환경,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차입금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해운, 전력, 건설, 호텔, 신용 전망이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국내 기업이 53곳인데 이거는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점차 이런 것이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기 저성장 기조, 예. 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중국 경기 둔화, 증시 하락 이유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 어려운데 그나마 다만 의류와 자동차 부품 신용 등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결론 내고 있네요. 예. 이 좋은 뉴스가 없어요. 중국의 그 고속 성장을 의미하는 바우치, 이게 7% 성장을 유지한다 이 얘기인데, 그렇죠. 예. 바우치 시대가 25년 만에 막을 내렸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내 유통업체들은 이거 요커들 혹시 발길을 돌리지 않나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커들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 백화점이나 화장품, 관광업계에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네. 어제 그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6.9% 성장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7%에서 깨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중국 경기 둔화, 자연스럽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방한 관광객 1,323만 명인데 이게 2014년보다 6.8% 감소했습니다. 이게 2003년 이후 12년 만인데 원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문이죠. 예.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오던 요커들이 일본과 대만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예. 일본은 이제 사상 최대치 외국인 입국자가 많아졌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 같이 이렇게 유통업계 또 이제 그 화장품 부문 뭐 이런 쪽에서 요코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더라도 중국 내 화장품 산업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가처분 소득 또한 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은 꾸준히 수요가 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그 볼크스바겐 문제인데요. 네. 이게 엔진 2.0 엔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건데 다른 엔진 3.0 엔진에서도 배출가스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단 소송 당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현재 2.0 엔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요. 예. 어제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 환경보호청에 3.0리터 그 디젤 엔진 차량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당 차량을 구매한 피해자들을 모아서 미국과 우리나라 함께 소송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아마 2009년에서 2016년형 그러니까 올해까지 나온 아우디 A6, 예. 포르쉐 그 카이엔, 폭스바겐 투아렉 등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국내 판매된 그 판매량은 약 5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 추산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 이거 왜 아우디가 나오지? 근데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 이름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폭스바겐 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법무법인 바른이 국내 피해자들을 모아서 2월 초에 미국에 집단 소송 제기할 계획이고요. 2월 중순에는 그 자동차 배출 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 계약 취소 그리고 매매 대금 반환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앞서서 2.0 리터 디젤 차량 구매한 피해자 4,200명 지금 이미 그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예. 여기에 따라서 환경부의 3.0 엔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성능 하락,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폭스바겐, 그러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나 뭐 미국에 있는 폭스바겐 할 때 다들 문제입니다. 문제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이거 참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농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예. 예. 오랜만에 골 넣었다고 그러네요. 예. 예. 오늘 새벽 레스터 시티전에서 골 넣은 것이요? 예,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컵 레스터 시티전이었었거든요. 예. 이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이 전반 39분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예, 오늘 골 아주 뭐 멋있는 골이었습니다. 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이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중거리 슛으로 골을 터뜨렸거든요. 지난달 28일에 정기리그 경기였죠. 이 왓포드전에서 결승골 뽑아내고 난 뒤에 5경기 만에 골이고요. 후반 21분에 어시스트 1개를 추가했는데 어시스트 1개, 골 1개로 이 토트넘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 오늘 뭐 만점 활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컵에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예. 올 시즌만 따져보면 손흥민 선수 모두 5골에 어시스트 6개 기록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리우 올림픽 기대 중에 한 명이 바로 손현재 선수인데 예. 손현재 선수가 어제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1위 했네요. 그냥 예상대로죠. 예. 이 어제 국가대표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 1차전이 있었거든요. 이 손현재 선수가 후프와 볼, 곤봉, 리본 이 4종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요. 예. 이 총점 71.300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1차전이 있고 4월에 2차 선발전이 있는데 1, 2차전 선발전 성적을 합산해서 리우올림픽에 참가할 대표 선수를 선발하게 되는데 손현재 선수가 1위고요. 2위가 천송희 선수인데 천송희 선수 총점이 59.800점이거든요. 예. 이게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손현재 선수하고 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손현재 선수의 뒤를 이어줄 선수들이 좀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이 손현재 선수만이 좀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어제 선발전에서 올림픽을 겨냥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리듬 체조도 이 피겨와 마찬가지로 한 시즌 동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시즌마다 교체가 되거든요. 예. 올림픽에서 연계할 이 프로그램은 어제 이제 선보인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아직까지 좀 이 프로그램 만들고 연습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실수가 많이 있었고요. 이 종목별로 보면은 손은재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위해서 이 18점대 종목별 후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곤봉을 제외한 후프와 볼, 리본이 모두 다 17점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손은재 선수 오늘 아마 이 포에테 피벗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새 프로그램에서 승부수로 던진 기술의 이름입니다. 이 포에테 피벗이라는 것은 이 피벗은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왼쪽 발을 축으로 해가지고 오른발을 쭉 뻗어서 허리까지 쭉 뻗어서 올려가지고 이 턴을 하는 동작인데 이 동작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고요. 이 손흥재 선수 25일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서 전지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국내 축구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우리나라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경영 공시를 했는데 작년에 수익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K리그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될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만 계실 텐데 이 프로축구연맹이 벌어들인 돈이 총 243억 원입니다. 예. 그 지출이 236억 원이었고요. 이 결산 손익을 따져보면 흑자로 7억 2,2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지난해보다 수익이 한 9억 원 가량 좀 줄어든 액수이고요. 지금 프로축구연맹 한 시즌 동안 이 프로리그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이 지출과 수익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지난해 K리그 총수입이 244억 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근데 이게 사업 규모나 시장 규모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열리고 있는 호주 오픈은 단일 대회인데도 1,70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걸 보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호주 오픈 지금 열리고 있는데 한 보름 동안 열리거든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호주 오픈 보름 동안 대회를 열어가지고 벌어들인 수입이 모두 1,700억 원입니다. 아마 이 정혜원 선수 경기 보느라고 중계방송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이 코트 뒤쪽 벽면에 이 국내 자동차 회사 광고가 뜨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국내 자동차 회사가 호주 오픈의 메인 스폰서이고요. 호주 오픈 같은 경우에는 후원사만 한 30개나 됩니다. 또 중계권 판매 수입만 300억 원을 올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워낙 이 인기가 있으니까 호주 오픈 지난해 총 관중이 테니스 경기인데도 보름 동안 70만 명이나 됐거든요. 이 정도의 규모인데 뭐 인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마케팅 노력 그리고 주최자의 어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인기라는 결실을 얻게 된 거겠죠. 그럼요. 스포츠도 마케팅이 중요하죠.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한 거죠.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아이파크는 조경 따라 흐르는 아파트를 디자인했습니다. 1802세대 대단지의 세계적인 조경 디자이너 로드베이크 발리용의 아름다운 단지 조경과 커뮤니티까지 새로운 일산을 디자인하다.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031-969-9998 현대산업개발.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만점 전문가도, 능력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삼성역에 짓는 현대가의 또 하나의 역작,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지금까지의 오피스텔과는 수백 차원이 다르다. 3호선 삼성역 29층 랜드마크 풀옵션 북한산 조망. 슈퍼스펙을 소유하라. 삼성역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문의 1877-8838 현대 PSNC.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8시 30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직은 출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어집니다. 출발 전 차량의 엔진을 시동하고 각종 페달이 잘 평생 이동하는지 움직이는지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도심 언주로는 성수 방면 내곡터널 북단에서 구룡초교 구간, 영동 3교를 지나 개나리 아파트 앞까지는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내곡 방면 성수대교 남단에서 서울세관 지나는데 아직은 서행입니다.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는 3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아직은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상태인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성수부터 한강대교까지도 서행입니다. 나라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로 나들목을 지나 한강대교 구간도 30km 안팎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출근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동차 시동 켰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난감했다. 이런 분들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보통 춥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요즘 자동차 보험사마다 이 긴급 출동 서비스 요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뭐 배터리 방조뿐만이 아니라 강추위에는 자동차 관리에 신경 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생길 수 있는 고장 유형과 대처 방법, 자동차 정비 전문가시죠? 박병일 명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동차 정비 전문가. 이게 발음이 힘드네요. 예. 예. 많이 사용하지 않은 단어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이게 유성음이 계속 이어지면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받침에. 네. 자, 요새 자동차 때문에 애먹었다는 분들 많은데 말이에요. 예. 날씨가 추워지면은 보통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배터리 불량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시동이 꺼져요. 예. 그다음에 연료 장치가 문제로 인해갖고 좀 얼어가지고 시동이 또 뭐 잘 걸리거나 꺼지거나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되죠. 세 가지 정도가 제일 많다고 봐야죠. 아, 이 배터리, 우리는 흔히 배터리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배터리 방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지만 거꾸로 좀 여쭤볼게요. 연료 장치가 오는 거는 주로 LPG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 디젤차가 많이 오는 거고요. 디젤차요? 예, 근데 LPG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만들려면 온도가 한 40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냉각시가 날씨가 추워지면 그 온도를 못 만들잖아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현상이, 잘 안 걸리는 현상이 많죠. 그리고 시동이 꺼지는 건 뭡니까, 그러면? 시동이 꺼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연료가, LP차 같은 연료가 덜 공급돼서 그런 거고, 디젤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콧물 나오는 거 보셨죠? 추우면. 예. 경우가 그렇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연료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료 부족으로 해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꺼지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디젤인데 그거 지금 조심해야겠네요. 예?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겨울철에 세워두는 게 좋겠고요. 밖에 여기에 세워놓을 때는 좀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다.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엔진도 시동이 잘 안 걸 수 있다는 사실을 디젤차 차주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없어요? 지하주차장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될 수 있으면 겨울에 가득 채워두는 게 좋아요. 연료를 가득 채워두게 되면 안에 온도가, 연료 탱크 안에 온도가 바깥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물이 형성되지 않는데, 우리 겨울철 아파트 추우면 밖에 온도가 추우면 안에 쪽에 물기가 막 창문에 물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도 똑같아요. 연료 탱크 안에 밖에 온다고 안에 온도가 차이가 생기면 탱크 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럼 실제로 흐물은 영하만 되면 얼어버리니까 연료와 라일에 섞여 있으면 아주 조금만 추워도 바로 얼어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방법은 이제 필터를 3만 킬로마다 2만 킬로마다 꼭 교환해주면 그런 일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아, 필터를요? 필터. 네. 그 엔진 무슨 필터? 필터도 여러 가지잖아요. 연료 필터를. 네. 겨울에 연료 필터. 그리고 이제 배터리 말이에요. 배터리가 이게 날씨가 추우면 가만히 있어도 배터리가 다른 모양이에요. 예? 배터리 성능이 추우면요, 이 사람이 옴츠라들듯 배터리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하 한 10도 정도 되면은 한 100이라는 힘이 있다가 10도만 되면 한 뭐 30에서 40%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60이라는 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100% 되었을 때 그 정도인데, 만약에 배터리가 3년 넘어가가지고 5년 정도 됐을 때 그 성능이 한 60, 70, 40 정도 걸릴 정도인데 영하가 돼버리면 거기서 그냥 한 40% 깎아먹게 되면 당연히 그 성능 가지고는 시동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배터리를 따뜻하게 보온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온해줘요? 멀쩡하게 걸렸던 차가 안 걸린 이유가 바로 배터리가 추우니까 사람처럼 옴츠러들면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시동이 안 걸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배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면 따뜻하게 뭐 옷을 입힙니까? 네, 아니 이제 천으로 이렇게 수건으로 덮어준다든가, 수건으로 지하주차장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얼어서 시동이 갑자기 안 걸렸다, 보험회사 부르기 시간이 없다, 그럼 따뜻한 물로 주전자에다가 따뜻하게 뿌려주면서 보온하면 시동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방전됐을 경우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된다. 네. 뜨거운 물 갖다 부으면요, 뜨거운 물 활성화가 되면서 없었던. 그러니까 한 번은 시동이 안 걸렸다 하고 바로 해야지. 몇 번 해본 다음에 하면은 힘이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뜨거운 물보다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안 되면 포기가 빨라야 되는군요. 맞아요. 플랜 B로 쫙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계속 왜 안 걸리지? 그러고 계속하면 완전히 방전된다. 네, 맞습니다. 이 보통 배터리는 얼마만큼 바꿔줘야 되죠? 사실은 그냥 납산 축전지가 일반 차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보통 한
5년 정도는 쓸 수가 있는데 관리를 잘못했다. 배터리 방전을 몇 번씩 하고 보험회사 불러서 했다. 그러면 3년에서 4년마다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하면 5년. 그다음에 알카리 배터리라고 해서 요새 수입차들이라든가 예. 하이브리드 차든가 이런 거 있는 같은 데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한 7년에서 10년 정도 한 번 교환하면 10년씩이나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말이에요. 겨울철에 또 우리가 신경 좀 써야 될 게 이 타이어 같아요. 그죠? 네. 근데 타이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냥 사계절 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네. 근데 겨울에는 겨울 전용 타이어가 좋나요? 실제로 눈밭이나 빙판길에다면 흔히 말하는 스노 타이어, 겨울 타이어가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겨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연비가 떨어지고 소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사계절 타이어를 쓰시면 되고 마모가 많으면 한 번쯤 교환해주면 일반 사계절 타이어예요. 그다음에 사계절 타이어를 아니 스노 타이어를 꼭 써야 된다면 강원도 산간지방, 언덕이나 내리막길,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온다. 또 짐을 많이 싣고 된다. 이럴 때는 뭐 스노 타이어, 겨울 타이어 쓰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우리 시내나 도시에서는 굳이 뭐 겨울 타이어 쓸 필요 없습니다. 스프레이 근데 그 지금 미끄러지는 거 그 뭐 강원도 산간 말씀하셨는데 네네. 왜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는 체인이 있잖아요. 예? 그는 체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 그게 뭐냐면 염화칼슘하고 비슷한 겁니다. 휴대용 염화칼슘. 그러니까 빙판이 미끄러지면 그것만 탈출하게 해서 그 부분만 탈출하게 해서 이제 뭐 접지력이 좋게끔 그렇게 해주는 건데요. 예. 일반적으로 스노 그걸 갖다가 체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한마디로 염화칼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응급처치용으로 잠깐 쓰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약효는 한 30분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조금요.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예, 조금 가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예열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예? 엔진 예열. 예? 네. 이거 겨울철에는 시동 켜고 바로 출발하는 것보다 좀 예열하고 있다 가는 게 좋은가요? 당연한 거죠. 우리 수영장에서 갑자기 물속에 뛰어들면 심장병 걸리는 것처럼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엔진 오일을 순환하는 시간을 둬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보통 겨울철에 2분에서 3분 정도로 워밍업을 해야 돼요. 2분에서 3분. 2분에서 3분 정도. 근데 이제 공회전하고 에어라고 헷갈리는 분은 있어요. 법적으로 공회전을 제한하니까 이거 뭐 처음에 시동 걸 때도 이 공회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처음 시동 걸어서 엔진을 가열시키는 것을 워밍업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워밍업 된 상태에서 가만히 시동 걸고 있는 게 그게 공회전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2분에서 3분 정도 워밍업 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은요? 여름에는 시동 걸어서 한 1분 정도. 1분. 그 정도만 시동 걸고 가면 돼요. 그리고 왜 요새 워밍을 꼭 해야 되냐면 요새 가솔린이나 디젤차가 터보가 많이 달렸잖아요. 예. 이거는 만약에 오일순환 돼가지고 만약에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오일순환 안 될 때 시동 걸어서 가버리게 되면 터보가 고장이 나요, 쉽게. 그러면 터보가 고장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하 200만에서 500만 원까지 돈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디젤차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꼭 워밍업 하는 게 엔진 성능을 컨디션을 위해서라도 꼭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겨울철 차량 관리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타이어 공기압 체크죠. 우리가 풍선을 불어놨던 게 겨울만 되면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정상적으로 가을에 채웠다 하더라도 날씨가 추워지면 공기가 이렇게 수축되니까 타이어 공기압력 꼭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상위 부동액이라든가 와쉐, 영하 쓸 수 있는 마이너스 25도, 30도까지 쓸 수 있는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 공기필터. 아무래도 창문을 꼭꼭 닫다 보니까 그 안에 실내 공기를 내가 계속 마시는데 공기필터가 불량해가지고 곰팡이가 썰었다면 내가 그 공기 다 마시니까 어린아이 타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하면 기관지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공기필터 갈고요. 그다음에 디젤차 연료일타 2만 킬로 넘었다면 꼭 한 번쯤 갈아두면 좋겠습니다. 2만 킬로 넘으면 연료 필터를 갈아야 된다. 네, 그다음에 냄새를 또 잠깐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주행 중에 식초 냄새가 난다. 그러면 충전 장치나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은 거고 단 냄새가 난다. 그럼 부동이 누유되는 거다. 그래서 약간의 기존보다 냄새가 좀 나는 차도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초 냄새가 나면 그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군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거나 맥이 넘치거나 아니면 과충전되거나 그런 겁니다. 네. 예, 오늘 진짜 말씀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준범 PD가 명장이 확실하신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진짜 오늘 도움 많이 된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음악 들으면 정말 주말 같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데요. 바로 그 주말 이제 거진 다 됐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는 분이죠. 영화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추워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십 년 전에 그 대성산 쪽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몇십 년 전이지 않아 지금 대성산이 왜 나오나 그랬어요. 네. 거기가 그렇게 추웠는데 그 추위를 요즘 제가 다시 느낄 정도로 요즘 좀 춥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네. 이렇게 추우면 영화관 잘 돼요 보통? 사실은 극장이 여름철에는 좀 그 혹서를 피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피서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또 겨울에는 혹한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런 공간치고는 저렴하고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오히려 극장을 찾는 분들이 좀 많다. 야외 활동이 좀 줄어들잖아요. 예. 그 대안 공간으로 극장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관객들이 조금 더 몰리는 그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새 영화 어떤 게 따뜻한 영화 찾으시는 분들 있습니다만 더 추운 영화가 있죠. 네. 지금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보시면 글쎄요. 이한, 치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요즘 좀 춥다고 하지만 영화가 더 춥기 때문에 좀 추위를 덜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미주리주하고 캔사스주하고 미주리주 사이가 그 미국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이거 더군다나 서부시대 영화 아니에요? 1823년 그렇죠. 4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서부개척 시대는 지났습니다만은 남북전쟁 시기가 1860년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미국이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기 직전에 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뉴올리언즈에서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캔사스하고 미주리주로 이어지는 그 공간은 미국의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그 한복판에서 그 설원에서 벌어지는 한 남자의 어떤 정말 끈질긴 생존기 그리고 자기 아들에 대한 복수극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예. 저는 글쎄요. 제가 어저께 언뜻 들은 말이 그 모든 디지털의 소망은 아날로그다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만 이 영화는 정말 육질 그 자체의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CG나 이런 걸 거의 쓰지 않았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쓰긴 했습니다만 배우가 그 설원에서 뭐 기어다니고 또 암벽을 오르고 또 떨어지고 추락하고 이런 것들 또 폭포에서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인 어떤 그런 촬영으로 실제 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화가 이 정도까지를 해내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28일에 아카데미상이 시상식이 열리는 모양인데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수상을 하느냐 뭐 여기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디카프리오가 타도 벌써 탔을 것 같은 배우거든요. 예. 마틴 스콜시지 감독 그거 못 탔다가 한 3년 전에 탔었죠. 3, 4년 전에 탔었는데 그러니까 꼭 그런 불문율과 징크스를 얻게 되는 그런 배우와 감독이 있습니다. 이번엔 꼭 탈 거야. 그런데 꼭 그 해마다 다른 경쟁작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아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디카프리오가 그랬습니다. 한 번도 못 탔죠. 그런데 이번에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의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죽음에서 돌아온 자 같이 아카데미의 죽음에서 돌아온 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는 상을 만약에 나무주연상을 디카프리오가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넌트라는 영화에서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2시간 28분의 비교적 긴 러닝타임의 그 시간 동안 정말 오프닝부터 끝까지 디카프리오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몸으로 연기한 대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실제 설원의 광야에서 정말 고생을 했고요. 뭐 그냥 단순하게 몸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영화가 갖고 있는 정신적 모토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연기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만 마션의 맷 데이먼도 있고요. 네. 또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게 아카데미 협회 회원 4,000명이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투표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총선의 결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아카데미 시상식도 결과를 미리 예측은 많이 합니다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디카프리오가 만약에 이번에 그 수상을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가 지금 한 9개국 정도에 올라 있을 만큼 작년에 이어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 작년에 버드맨으로 감독상,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만 이번에 나무주연상까지 가져가게 되는 어떤 그런 영예를 얻을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꾸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헤이트풀 에이트 이거 3시간짜리라며 이거. 네, 이건 마음 먹고 가서 봐야겠네요.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화가 3시간 가지 않고 2시간 안에서 러닝 타임을 잡는 이유가 관객들이 그런 편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12시 넘어서 상영하는 경우가 많죠. 헤이트풀 8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상영 시간이 길어서요. 퀸틴 타란티노가 좋은 말로 의미해서 수다가 많은 감독이고 할 얘기가 많은 감독이고 영화 길다는 것은 중요한 어떤 면에서 가져야 가야 될 그 대목이 있냐면 그 스토리 구조가 2시간 이내보다 더 짜임새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관객들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재미가 없으면 지루하면 안 보겠죠. 그렇죠. 시계 보면서 계속 그렇죠. 보면. 아니면 중간에 나가겠죠. 뭐 견디다 못해서. 헤이트풀 에잇은 타란티노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이트풀 에잇이 물론 이 와이드 스크린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어서 그 대단한 그런 촬영의 어떤 기법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 그 미국 역시 서론의 어떤 광야 이런 것들을 큰 스크린에서 감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영화의 내용은 세트에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한 그 공간에서 연극이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도구빌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연극 무대처럼 영화의 공간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꾸며 나갔던 그런 작품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스토리 구조가 워낙 탄탄하고요. 거기에 배우들의 연기가 거의 명불허전 수준입니다. 그래서 3시간의 어떤 러닝 타임이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고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고요. 아마도 타란티노가 갖고 있는 영화적인 기량이 점점 더 거장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번 헤이트풀 에잇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제가상 후보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수미 씨가 오른 게 아니고 조수미 씨가 부른 노래를 작곡한 이제 그 음악가가 음악가가 이제 주제가상 후보 오른 건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수미 씨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대에 오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카데미 시상식이 무슨 영화인데요? 유스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상영되고 있는 파올로 소렌티노 이탈리아 감독의 작품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아카데미 시상식 한 7시간 열리거든요. 근데 앞에 한 3시간은 레드카펫이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온갖 의상을 다 차려입고 들어가고 인터뷰하고 이런 장면들이 쭉 앞에 이어지고요. 인트로가 이어지고 4시간 가까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본 게임이 열리죠. 근데 요렇게 3시간 반 정도 열리는 그 무대에서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오른 5작품의 주제가가 모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 유스가 지금 외국 영화상 후보뿐만 아니라 예.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제가를 부른 조수미 씨가 당연히 무대에 오르는 거겠죠. 조수미 씨는 뭐 유럽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로서 이제 무대에 올라서 그 청중들을 만납니다만 예. 몇천 명 수준이잖아요. 예. 그 오페라 하우스의 그 관객을 모으는 수준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몇 억 명이 보죠. 3억 명에서 7억 명 사이를 보는. 그러니까 가장 최대 청중을 모으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셈이고요. 조수미 씨가 이번 영화에 출연하게 된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큰 기회를 얻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듣고 헤어질까요? 내부자들도 3시간짜리가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고 감독판인가 감독판 3시간 반짜리 또 별도로 있다고 있어요? 합니다. 이번에는 디 오리지널이라는 그 부제를 붙여서 또 다른 확장판이긴 합니다만 예. 그 이전에 상영했던 2시간 10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짜리를 보고 나니까 완벽한 발췌본 요약본에 불과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3시간짜리 꼭 보셔야 되는 이 내부자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작품 역시 3시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관객을 넘기고 있고 아까 지금 3시간짜리가 그렇죠. 네. 200만 관객을 육박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전 2시간 10분짜리가 700만 관객 정도를 모았으니까 거의 1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레버넌트란 아까 소개해드린 디카프리오 영화도 2시간 28분짜리 영화입니다만 100만 관객을 벌써 넘겼고요. 어쨌든 내부자들에 나오는 노래가 이은하의 봄비입니다. 예. 이병헌 씨가 차를 타고 그 운전할 때 부르는 노래거나 그렇죠. 또는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 그 흔들흔들 거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은하 씨의 봄비인데 이병헌 씨가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은하 씨의 봄비가 예전에 80년대 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이은하가 부르는 봄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오동진 평론가와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봄비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춥죠? 주말까지 춥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울수록 봄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